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30년이 넘는 투자 경력을 가진 자칭 투자의 거장 경매의 신이 본인을 믿고 찾아온 수강생들의 돈을 모집해서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4년 동안 투자를 한 지방 소도시의 상가 건물이 현재 공실률 90%가 넘고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유명 유튜브가 운영하는 경매 학원 측은 72억 원에 받은 이 상가를 3배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겠다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과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 제가 직접 임장을 하며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공동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4월 현재까지 수년째 물려있는 자신의 지분을 처리한다는 글은 많지만 산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넣은 대출 이자는 고사하고 심지어 원금에서 할인까지 해서 판매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애타는 투자자가 낙찰받은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자 삭제된 투자 설명서라도 복원시켜 달라고 하지만 복구할 수 없다는 말만 있습니다. 무려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상가인데 투자 설명서가 삭제되었다면 다시 작성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작성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삭제된 점을 양해 바란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임차 현황이라도 매각 진행 상황이라도 알려달라는 글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또 다른 투자가가 진행 상황이 2022년 이후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지만 경매학원의 운영진 측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여기서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운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안타까운 댓글만 하나 달릴 뿐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의 피 같은 돈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물건을 잘 처리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학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해당 상가를 투자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수백 편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눈, 영원한 클래스, 경매 투자 36년차, 투자의 깊이, 특별 세미나, 거장의 경매, 경력 37년, 투자의 신, 매도의 신,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심한다기보다는 계속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의 강의와 공동투자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큰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가 1970평이고 건물의 면적도 1950평에 달하는 덩치가 큰 물건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유찰 끝에 이 경매 학원의 공동투자 형식으로 72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낙찰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더 있었습니다. 유치권자가 아주 고단수여서 수십 년 동안 경매를 한 사람도 빈틈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전문 변호사를 사는 비용과 소송 비용이 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한 수십 명에 달하는 기존 임차인들을 명도하는 명도 비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잡동사니 처치 비용이 생각 밖으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옷가게 위주였던 가게들을 다양한 구색을 갖춘 복합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 수도공사 등으로 5억 원이 더 추가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화되고 망가진 시설물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이 더 투입된 걸로 보여집니다. 경매 학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서 4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의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금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급 용건 기준으로는 상가 건물 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6에서 7%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41억 원의 6%면 이자만 1년에 2억 5천만 원, 현재 이자로만 한 달에 2천만 원꼴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4년이라는 기간과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 이자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 상가에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은 100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상가로 봤으면 수강생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 투자에 나선 것일까 궁금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던 도중에 해당 경매학원에서 이 물건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살펴보게 됐습니다. 월세 200 상가 74개, 상가 개발 비법 전수. 정말 대단한 투자 수익을 올릴 것만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니 죽은 군산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라고 합니다. 군산은 2018년부터 대표적인 일자리인 GM 자동차 군산 공장과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폐쇄되면서
직접 관련된 제조업 노동자만 1만 2천 명이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산 지역 제조업 종사자 중에 47%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큰 제조업 기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마시는 모든 업종이 같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1만 2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군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현재는 26만이 채 되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산을 무슨 근거로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유튜브 내용을 종합해보면 투자의 논거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상가 주변으로 2만 가구의 주택단지와 6만 명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권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프차를 이용해 주변 세대 수를 살펴보면 상가의 반경 500m 이내에 8,250세대가 있고 반경 1km 이내에는 2만 8천 세대가 있습니다. 2만 세대는 대략 반경 800m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경 800m 안에서 상권이 강한 곳에 주로 자리 잡는 의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해당 상가가 위치해 있는 상권에는 의원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 블럭 건넌 큰 길에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남쪽의 아파트들이 접한 대로변에도 의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대로변에도 의원이 많이 분포하여 이 나운동의 상권은 이 세 군데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2만 세대가 있던 6만 명이 있던 상권이 이미 풍부하게 갖춰진 곳으로 가서 소비를 하지 굳이 해당 경매 상가까지 와서 소비를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해당 상가의 맞은편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곳에 주거 세대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상가에서 130m 정도만 더 가면 대로변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버스 정류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버스 정류소를 낀 길을 버스 정류소가 없는 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롯데리아, 베스킨라빈스, 공차, 파리바게트까지 프랜차이즈 상권 분석가들도 모두 해당 상가가 아닌 버스 정류소를 낀 대로변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임장을 가보니 이 메인 상권에서도 군데군데 이렇게 공실이 보이는 등 구도심의 쇠락이 느껴졌습니다. 나무위키의 자료를 살펴보면 나운동 아파트 평균 건축 연도가 30년이 넘었을 정도로 군산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며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수도 군산에서 가장 많다. 아파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노년층 인구도 타 동네보다 높기 때문에 조금씩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학원 측의 투자 논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주로 가서 소비하는 메인 상권은 세 군데가 이미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아파트로 동네 자체가 공동화, 슬럼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대 담론으로만 접근하여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력을 가진 곳이 여기가 맞는지, 동네의 소비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투자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학원 측의 투자 논거 두 번째는 군산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에 국제공항도 들어서고 새만금 사업도 벌어지고 있으니 해당 경매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공항은 무려 17km나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장 빠르게 가도 50분이 걸립니다. 새만금 국가산업공단 역시 20km가 넘게 떨어져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50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인구 2.5만 명 규모의 스마트 수변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의 인구는 25만 9천 명입니다. 2.5만 명이면 군산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큰 규모의 혁신 도시입니다. 이렇게 멋진 수변 도시가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면 20km가 넘게 떨어진 아파트 연식 30년이 넘은 군산의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군산의 고소득자와 젊은 사람들을 스마트 수변 도시가 끌어당겨 구도심 상권의 몰락을 가속화하게 될까요? 사실 이 문제의 해답은 몇 년 전부터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추진한 혁신도시는 구도심을 몰락시킨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학술 논문에서도 인구가 군산시보다 9만 명이 더 많은 경남 진주시의 사례를 들어 부정적인 영향은 내부의 인구 이동과 도시의 쇠퇴 현상으로 진주의 구도심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에서도 급속한 쇠퇴와 지가 하락이 발생하고 있음을
실상을 알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시덕 박사의 저서 한국 도시의 미래에서도 지방 혁신 도시 개발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혁신 도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유소년 및 핵심 생산 가능 인구에 해당한다. 혁신 도시는 주변 구도심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군산공항과 새만금 개발이 진행될수록 공동투자 상가의 주변 상권은 활성화되고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혁신 도시로 그나마 있던 젊은 층과 부유층이 이동하며 상권이 쇠락함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학원층이 주장하는 군산의 개발 호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장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경험에서 녹아있는, 몸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직관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게 말해 자기 기만이다. 전업 투자가로 30년간 활동하고 수천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 투자 서적을 쓴 천장팅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으로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면 시장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자금을 투입한다. 과연 이 경매학원이 이야기하는 느낌은 거장의 뛰어난 감각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상함을 느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폭망가가 아닐까? 근데 싸면 뭐하나요? 사람이 없는데. 다른 데랑 비교할 필요도 없지 않을지. 한번 떠난 상권이 다시 돌아오는 게, 특히 2층 상가는 무너지는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결국 나라가 군산을 도와줘도 기업이 안 들어가면 쉽지 않을 텐데요. 지금 대기업들은 군산에 갈 만한 여력이 없고요. 군산은 이미 10년 전부터 기울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다시 여기도 돌아온다는 추세를 제가 읽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위험성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경매학원의 입장에서는 반박하며 오히려 본인들의 전문성을 더 내세울 수 있는 유튜브 컨텐츠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구도심에 버려진 상가에 누군가 스스로를 거장이다, 경매의 고수다, 경매 1등이라고 칭한다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중한 내 돈을 무작정 맡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 경매학원의 커뮤니티를 보면 수강생, 공동 투자자들의 불만은 비단 이 물건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